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24시간 비박을 떠나보실까요? 날씨는 비와 맑음이 번갈아가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젖은 땅과 낮은 기온에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타프, 판초 라이너, 그리고 판초를 결합한 가볍고 다용도의 취침 시스템입니다. 테스트를 실제 작전과 비슷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4시간 동안 길이나 오솔길을 피해서 방위각만 잡고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돌아올 때도 똑같이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무리를 하면서 장비를 시험하고 돌아오는 길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야영을 할 생각입니다. 야영은 꽤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함께 볼 겁니다. 굉장히 습했고 저도 약간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꼭 불을 피워서 몸도 데우고 옷도 말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짐들을요. 내일부터는 이 날씨라면 최우선이 될 거예요. 비와 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을 피워서 몸을 말리고 따뜻하게 하고, 상황이 되면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채집을 하러 가고, 주변을 살펴본 다음 캠프를 정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이미 300m 거리에 시냇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동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적어도 큰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 근처에는 베리도 꽤 많고 먹을 것도 이것저것 조금씩 있어요. 버섯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원이 잘 갖춰져 있어요. 여기 정착하고 자리 잡는 건 쉬울 것 같아요. 밤에는 타프를 완전히 닫힌 형태로 칠 거예요. 이 타프는 3m 곱하기 3m 크기의 립스톱 속재예요. 완전히 닫혀있기 때문에 밤에는 결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비가 오면 훨씬 더 편안할 거고, 완전히 방수도 되고 단열 효과도 더 좋아질 거예요.
침엽수는 이런 종류의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소나무입니다. 가능하면 아래쪽 가지를 자르세요. 침엽수는 그렇게 해도 괜찮고 굵은 가지들은 땅에 잘 박아 넣어서 더 편안하게 하세요.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 불입니다. 저는 이제 구덩이에 불을 피울 거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불을 붙일 때 마른 나무를 찾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서 있는 채로 죽은 나무들이 몇 그루 있어서 그것들을 막대기로 쪼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나무 조각으로 통풍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풀더미는 불을 즉시 끄고 싶을 때 사용할 겁니다. 당연히 제가 남겨둔 저 네모난 조각을 위에 올려놓으면 불을 아주 쉽게 끌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나 오늘 저녁에 바로 이렇게 한기구를 만들 거고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걸 좀 더 크게 만들 거예요. 만약 발 쪽에 산소가 좀 더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여러 개의 환기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덩이 화덕이나 다코타 화덕이라고 부르는 불의 종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숲에서 찾은 나무입니다. 방금 가서 가져왔고 이걸 모으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전부 서 있는 채로 죽은 나무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속까지 마른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건 마른 거라서 이걸 잘게 쪼개고 불을 피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을 계속 지필 수 있도록 다른 나무도 더 가져올 겁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고프진 않아요. 저는 수프를 끓여 먹을 거예요. 비교적 간단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버섯 몇 개를 봤는데 거기서 조금 따보려고 해요. 두세 가지 작은 것들이지만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는 많이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좀 데우고 따뜻한 걸 마시려고요. 그래서 작은 모닥불을 피웠어요. 이제 불이 잘 붙었으니까 저는 판초와 판초 라이너를 설치할 거예요. 뭐? 저를 위해 그렇게 하려고요. 일종의 작은 침낭 같은 건데 그래서 아주 가벼운 침낭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솔가지 위에 솔잎이 마르기 시작하는 가지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 불 덕분에 조금 따뜻해졌고 자, 그 다음에는 채집을 좀 하러 갈 거예요. 밤을 위해서 양초도 놔둘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판초는 완전히 말라 있고 지금은 판초 라이너를 꺼냈어요. 이건 미군에서 아주 인기가 많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네모난 천 한 장이거든요. 오늘은 이걸 판초에 걸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낭 2개 역할을 해줄 거예요.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침낭이죠. 지금은 오후 4시 반이고 방금 막 모든 야영지를 설치를 끝냈어요. 이제 닫기만 하면 돼요. 빈틈없게 타프를 여기쯤까지 치게 될 거예요. 침낭을 설치했어요. 바로 이거. 판초랑 라이너를 침낭으로 썼어요. 그리고 위에 덮을 비비백도 있어요.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해서 지금 온도가 대략 8도쯤 돼요. 그리고 불 덕분에 몸이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확실히 기온이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자, 이제 오늘 저녁에 먹을 2-3가지 재료를 구하러 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을 끄고 잘 거예요. 지금 저는 타프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나무들에 지이류가 자라고 있는 게 보여요. 이건 아주 흔한 지이류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참나무 이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름은 에버르냐 푸르나스트리인데 에버르냐과에 속하고 이 종류가 푸르나스트리예요. 이건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종류예요. 알아보는 방법은 색이 약간 녹색빛이 돌거나 때로는 노란빛이 돌고 윗면은 볼록하고 아랫면은 오목해요. 그리고 아랫면이 윗면보다 더 밝은 색이에요. 그리고 보통 하나의 부착점만 있어요. 하나의 부착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위로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아래로 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무 껍질에 붙어 있을 때는 항상 하나의 부착점만 있어요. 이끼는 죽은 나무에서도 살 수 있지만 건강한 나무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채취해 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매우 독성이 강한 지의류가 3종류 있는데 모두 노란색이고 보통 산악지대나 준알프스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최소 2종류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지의류는 피하고 나머지 지의류는 원칙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채집이 겨우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의류를 찾았고 지의류의 맛을 더해줄 큰갑버섯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질경이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야생 사과도 찾았는데 그 사과들은 쓰고 신맛이 나서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푹 익혔으면 콩포트가 돼서 훨씬 더 맛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생으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이고 있고 오늘 저녁 식사는 소박할 거예요. 내일은 칼로리를 좀 더 보충해 보려고 할 거예요. 이 백리향을 조금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침엽수 입만 먹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정말 좋아요. 맛있는 차를 만들 수 있겠네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미 먹어봤어요. 저는 이미 버섯을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국물도 완벽해요. 그러니까 지유류요. 큰갑버섯이랑 먹어도 거의 맛이 없어요. 거의 맛이 없고 약간 흙맛이 나긴 하지만 쓴맛은 전혀 없어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따뜻한 식사라 확실히 좋네요. 잠자기 전 백리향 허브차 한 잔이 좋아요. 정말 훌륭해요. 아주 부드럽네요. 약간 달콤하고 내일 또 챙겨야겠어요. 걷기 위해서 챙겨두려고요. 지금은 아침 7시 30분이고 사실 꽤 일찍 6시 30분쯤에 일어났어요. 저는 옷을 입은 채로 잤고 비비색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비비색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침낭처럼 생긴 일종의 생존 담요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기온이 거의 0도까지 내려갔고 타프가 노출되면은 간신히 0도였어요. 여기 보면 서리가 있고 아직도 서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안쪽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침에 작은 불을 피우고 차 한 잔을 우려 마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개울에 가서 물을 떠왔는데 물이 꽤 맑아서 굳이 필터로 걸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 물을 끓여서 정수한 다음 차를 우리려고 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개울 근처를 지나면서 정수 정제유로 75cl 정도의 물을 다시 준비할 거예요. 하루 동안
지금 8시 15분이고 제가 조금 늦었어요. 원래는 8시에 출발할 예정이었거든요. 어제부터 남겨둔 불씨 덕분에 이제 불만 끄면 돼요. 남아있는 마지막 야생 사과들을 먹고 있어요. 구역을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타프가 꽤 젖어 있었어요. 안쪽에 결로가 꽤 있었지만 뭐 예상했던 일이에요. 풀된장을 다시 덮어놓으니 딱히 볼 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구덩이식 불자리를 찾기는 꽤 어려울 거예요. 뭐 풀은 밟혀 있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여기서 나뭇가지를 쪼갰기 때문에 작은 나무 조각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도 잘 보이지 않고 곧 다시 자라요. 이제 요청하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도토리 섭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서커스 루버, 즉 우리 남서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나무입니다. 도토리를 섭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 즉 생존 상황에서 가르치는 도토리 생식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토리를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도토리는 탄닌 성분이 많아서 매우 쓴맛이 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를 씹어보고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뱉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무를 잘 골라야 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종류의 참나무라도 어떤 나무는 매우 쓴 도토리를 만들고 또 다른 나무는 훨씬 더 먹기 쉽고 덜 쓴 도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으로 먹으려면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알맞은 나무를 찾아야 해요. 떨지 않고 너무 쓰지 않은 나무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먼저 첫 번째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도토리에 있는 갈색의 얇은 껍질도 벗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은 싹이 트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더 맛있고 더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토리를 완전히 으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침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고 으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항상 좀 질긴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5개나 6개쯤 먹고 나면 금방 포만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이 덕분에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조언 하나 드리자면 하나를 먹을 때는 이렇게 마무리해보세요. 마지막에는 블랙베리나 오렌지 시럽, 아니면 블랙베리 잎이나 그런 것들, 심지어 약간의 쐐기풀로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그래도 항상 물을 조금은 가지고 다니세요.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식수를 가지고 다녀야 해요. 항상 병에 물을 조금 남겨두세요. 여기서는 도토리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생존 기술이지만 꼭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쓴맛이 오기 전에 약간 헤이즐넛 맛이 납니다. 저는 완전히 씹지 않고 으깨서 먹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나중에 마셔야겠어요. 이건 정말 향이 좋아요. 하지만 이건 참나무예요. 아주 전형적인 참나무죠.
자, 도토리는 씻고, 으깨고, 빻아서 쓴맛을 제거하면 더 소화가 잘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도토리는 조금 덜 소화되지만 오늘 아침엔 배가 고프거든요. 여기 있는 이 도토리는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도토리를 한 봉지 주어서 가져가서 계속 걸으면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물을 챙깁니다. 물론 정수 알약으로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이 물은 냄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탁도가 있습니다. 약간의 침전물이 있습니다. 작은 식물성 침전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숲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물은 여기 샘이 없었으면 고인물 냄새가 났을 거예요. 저는 멋진 채집도 했고 멋진 발견도 했어요. 좋은 레베도 있어요. 이 근처에 많아요. 저는 카탈란도 있어요. 저는 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미 시간도 많이 낭비했으니까요. 지금 10시 08분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해요. 걸으면서 도토리랑 밤을 먹으려고요. 그래야 일정을 마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버섯은 제가 직접 썰 거예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냉동용 봉지에 버섯을 넣을 거예요. 작은 냉동 봉지요. 그리고 나중에 외출할 때 말고 집에서 먹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버섯 손질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걷기를 시작할게요. 더 조용하게 하려면 걷는 동안 가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도록 잘 준비하세요. 아직 어떤 준비든 그 중요성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은 과학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메탄 방출, 산림 파괴, 해양 산성화에 관한 자료들을 공부해보세요. 실제로 시스템의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하세요.